자, 이어서 아주 쫀득한 연근조림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근부터 손질하나요? 네, 아무래도 연근은 이렇게 껍질을 좀 까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연근을 조금 너무 얇게 썰어주시면은 익힐 때 조금 부서지는 현상이 좀 생겨요. 한 0.5 정도로 썰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게 익기 전에 딱딱하네요. 딱딱하죠. 그리고 전분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좀 약간 옹골찬 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연근은 겨울 연근 있고 봄 연근 이렇게 나오는데 겨울 연근이 맛있습니다. 연근이 잘랐을 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연근이 정말 그 아이들이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열이 많은 분들은 열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좀 많이 먹거든요. 네. 반찬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연근은 특유의 그 아린 맛이 좀 있어요. 뿌리 채소들은 아린 맛이 있거든요. 네. 이 아린 맛을 제거할 때는 식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식초를 같이 넣어주시고요. 초를 꽤 넣네요. 네, 식초를 좀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씻어주세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렇게 하얀색 물이 좀 나와요. 이게 가지고 있는 전분물이 좀 많거든요. 전분물이 좀 나오면서 이 아린 맛도 좀 제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린 맛과 약간 텁텁한 맛이 좀 있어요. 이 텁텁한 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 전분 맛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잘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물조물 너무 오랫동안 담가 놓으시면은 이 식초 특유의 그 맛이 살짝 배어서 반찬했을 때도 약간 신맛이 좀 나요. 오히려 맛있어지겠구나. 근데 약간 잘못하면 약간 상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담그지 마시고요. 10분 이상을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식초물의 역할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깨끗한 물로 넣어서 이번에는 이 아린 맛이 제거된 연근의 신맛을 다시 한번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양념하시나요? 네. 보통 이제는 연근 조림을 하시면은 이제 양념과 넣고 그냥 끓이기만 먼저 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미리 약간 밑간처럼 색을 한번 입혀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근을 볼에 담아 주시고요. 네. 이렇게 미리 조림을 이렇게 미리 연근을 양념을 하게 되면 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색깔이 나오고 쫀득함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을 물려서 졸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시간을 좀 줄이고 색깔을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흑설탕, 네. 이 흑설탕을 넣어서 색깔을 좀 낼 거예요. 자, 흑설탕을 먼저 또 연근 또 단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흑설탕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간장이에요. 나물처럼 국간장을 넣으시군요. 그렇죠. 국간장이 들어가면 밑간도 살짝 되면서 색깔도 좀 잘 내주거든요. 네. 자,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도 함께 넣을 겁니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자, 그래서 버무려 줄 거예요. 흑설탕이 녹을 때까지 그냥 살짝 저어주세요. 국간장과 또 가지고 있는 수분에 의해서 잘 녹습니다. 사실 연근이 뿌리채소들이 좀 보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연근 한 뿌리 사셔서 뭐 이렇게 신문지나 페이퍼 타올 같은 거에다 감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뿌리가 좀 긴 거 사신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조금씩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벌써 색이 나왔어요. 네, 자, 한번 불로 가볼게요. 네. 자, 일단 예열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식용유예요.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식용유를 넣고 해주시면은 광택이 좋아집니다. 원래 식용유를 안 넣고 하나요, 그러면? 네. 보통 식용유를 잘 안 넣죠. 물엿 간장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코다리찜이나 이런 광택이 반짝반짝 나는 조림들은 식용유를 좀 넣어주시면 확실히 달라요. 요리를 하면 할수록 기름을 적당히 썼을 때 이 보기도 좋지만 맛도 훨씬 좋아진다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기름이 주는 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름이 주는 그 고소한 맛이 뭐 당연히 육류에서 주는 맛과 다 다르지만 특히나 채소에서는 그 고소한 맛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잘 쓰는 게. 네, 우리 그 초요비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아주 기름을 그 적당히 잘 쓰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이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은요, 양념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준비된 물 또는 이 다신물 같은 것 있잖아요. 다시마 우린물 같은 것들을 네. 좀 같이 사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간장. 이번엔 진간장을 넣으신 건가요? 네. 그리고 매실청. 매실청을 같이, 집에 요즘 매실청 다 있으시니까 네네. 매실청 같이 넣고요. 자, 지금부터 10분간 졸일 건데요. 이제 한번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네. 여기에 은은하게 톡 쏘는 맛이 있으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에 다진 청양고추예요. 다진 청양고추를 같이 넣고 약간 네. 원래 연근에 청양고추가 안 들어가죠? 보통은 안 들어가죠. 근데 같이 넣게 되면은요, 약간 연근이 사실은 단맛만 있으면 느끼할 때가 있죠. 질려요. 네네, 맞아요. 네, 좀 약간 물린다는 표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넣고 해주시면은 그 약간 뒤에서 톡 쏘는 맛이 굉장히 입맛을 굉장히 자극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네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끓이니까 이렇게 국물이 좀 많이 날라갔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물엿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엿을 처음부터 넣지 않고 거의 끝날 때쯤에 자, 물엿을 2큰술. 옛날에는 이제 갱엿이라고 해서요. 약간 그 우리 엿을 녹여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물엿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물엿을 넣고 이때부터는 조금 센 불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국물이 많아졌어요. 다시 네네. 물엿이 녹으면 다시 좀 약간 축축해지거든요. 이때부터는 좀 센 불로 센 불로 한 2분 정도 볶아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물엿에 의해서 좀 쫄깃쫄깃해집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제 국물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는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볶은 잣을 준비했어요. 아, 잣을 미리 볶으셨어요? 네. 좀 아무래도 잣은 살짝 한번 볶아줘야지 향과 맛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가평. 네, 가평잣. 가평잣. 잣은 가평잣이죠? 가평잣이죠. 네. 네, 그 가평잣으로.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잣을 듬뿍 넣으셨네요. 네, 그리고 깨도 듬뿍 넣어주세요. 네. 잣이 저 정도면 한 3,000원어치 넣으신 건데. 좀 더 넣습니다. 5,000원어치.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국물이 살짝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정도는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식으면은 완전히 좀 국물이 없으면은 완전히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살짝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자, 한번 접시에 담아볼까요? 네. 잣이 할게요. 들어간 신효서표 연근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뭐 집에서 드실 때는 잣을 뭐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뭐 집에 있는 뭐 캐슈넛이라든지 뭐 땅콩이나 이런 것들 좀 넣어서 고소하게 드셔도 좋고요. 없으시면 뭐 깨만 넣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연근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연근조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근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물에 식초를 푼 뒤 연근을 넣어 헹궈줍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물에 한 번 더 연근을 헹궈주세요. 연근에 흑설탕,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어 밑간해줍니다. 달군 웍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념한 연근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시마물, 진간장, 매실청, 다진 청양고추를 넣고 중불로 10분 정도 졸여줍니다. 물엿을 넣고 센 불에 2분 동안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볶은 잣과 통깨를 넣고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연근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달큰한 물을 넣으면 생선조림이 부럽지 않다. 고급스러운 캔참치 무조림과 입안에서 톡톡 튀는 통들깨 매력까지 더한 닭가슴살 들깨 무침.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효섭 셰프의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